일단 우리가 이제 근육의 종류가 나와. 자, 여기 이제 용어적인 게 들어가거든. 수의근하고 불수의근이야. 뒤에 우리 이제 신경계에서 이제 중추신경 배우겠지만, 수의 운동과 자, 불수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수의 운동과 불수의 운동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자, 수의 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을 움직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팔을 움직여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식적인 행동. 그러면 걸어가야지. 몸의 균형을 잡아야지. 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의식적인 운동이 바로 수의 운동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대뇌와 소뇌에서 얘네들을 조절해요. 그렇죠? 자, 불수의 운동은 무의식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한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움직이지 마!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야. 지가 알아서 움직여. 그래서 이러한 불수의 운동인데, 불수의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심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 심장. 알지? 그 심장 박동이 내 의도로, 내 의식적으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수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을 수의근, 불수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근육은 의식적인 운동을,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근육, 수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 골격근에 해당이 됩니다. 골격근. 그럼 골격근은 뭐야? 뼈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겠죠. 알지? 그 다음에 불수의근은 의식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심장 박동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뭐냐면은 연수. 우리 중추신경에서 연수가 담당하는 심장 박동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척수가 있지. 연수와 척수. 자,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지. 그래서 의식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근육으로, 자, 심장을 이루는 근육, 그 다음에 내장, 우리 장기를 이루고 있는 근육, 위 있죠, 위. 그래서 위 같은 것들, 소장, 대장, 이것들이 내 의식으로, 야, 위야, 빨리 움직여. 이리가 못하잖아.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불수의근이라는 거야. 알지?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골격근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자, 골격근. 그래서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의식적으로 대뇌나 소뇌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 이제 수의근이 된다. 그치? 그래서 골격근의 근육 이제 운동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 수축 이완이야. 쉽게 말해서 골격근에 의한 운동은 자, 수축 이완이고, 이때 ATP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세포에는요, 미토콘드리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ATP를 만드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에 볼록 솟아 있는 근육이 있고 뒤쪽에도 근육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두박근. 여기를 삼두박근. 그래서 이두박근을 키우고 싶다. 이두박근을 키우고 싶다면은 이렇게 이 운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팔굽혀펴기,
푸시업. 그다음 삼두박근을 키우고 싶다면은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면 돼. 그 작은 의자 있잖아. 의자나 침대 있지. 걸터 침대에서 팔을 갖다 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거꾸로 푸시업 하는 거야. 뭘 생각한 거야? 서서도 돼요. 서서도 거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서도 이렇게 움직이면 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바닥에다가 하면 또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 근육, 어째? 삼두박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힌다고 했을 때, 봐봐. 굽힐 때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뭉치잖아?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수축은 뭉치는 거고 이완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팔을 굽힐 때는 이두박근이 수축이 되고 삼두박근은 이완이 되고 피면 반대로 얘가 늘어나지. 이두박근이 늘어나고 삼두박근은 늘어났다가 줄어들니까 수축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격근에 의한 운동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거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ATP라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거다.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됐고, 그러면 이러한 이제 골격근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이제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하면 되겠지. 자, 크게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근육은 근육 섬유다발이라는 걸로 뭉쳐져 있고, 자, 근육 섬유다발에는 근육 섬유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 섬유 안에는 근육 원섬유가 있어. 그래서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섬유, 그 다음에 원섬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근육 섬유, 원섬유. 그러니까 근육, 섬유, 원섬유. 그러니까 순서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 근육, 섬유, 원섬유. 그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근육, 원섬유, 근육, 섬유니까, 자, 이게 이제 섬유 다발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은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를 자, 외워버리면 될 거야. 알겠지? 자, 근육 섬유는 자, 일단은 이제 보면 먼저 이제 근육 섬유부터 갈게요. 왜냐면 이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거든. 알겠지? 그리고 근육 세포 안에 근육 원섬유가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이 근육 원섬유는 크게 두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렇죠? 액틴 필라멘트. 그래서 항상 자, 세포를 기준으로 이 근육 세포, 즉 근육 섬유 안에는 두 개의 단백질,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어떻게 돼요? 접해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이동하면서 수축 이완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 있다가 수축할 때 이렇게, 이완될 때 이렇게. 그래서 수축 이완.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근육 세포부터 봅시다. 자, 근육의 기본 단위인 근육 세포, 근육 섬유는 세포야. 근육 섬유가. 자, 여기에서 보통 이제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발생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 태아 때. 그러니까 수정란에서 이제 발생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장기라든가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근육이 형성이 될 때 요거 밑줄 쳐.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졌다.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져서 한 개의 세포가 됐으니까 그 여러 개의 세포에는 각각의 세포액들이 들어가 있겠지. 그것이 합쳐져서 한 개의 세포가 됐으니까 한 개의 세포에는 여러 개의 세포액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핵세포라고 그래요. 특징. 그래서 근육세포는 특징이 뭐다? 다핵세포다. 그치? 여러 개의 세포가 뭉쳐져서 합쳐서 만든 다핵세포다.
그리고 이 근육세포 안에는 근육 원섬유가 있는데 그 이 원섬유는 뭐냐? 단백질 두 개가 즉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두 개가 뭉쳐가지고서 자 액틴 마이오신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근육 원섬유야. 그래서 근육 섬유 세포 안에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그러면 얘는 네 글자고 액틴은 두 글자지. 네 글자니까 두껍겠다. 액틴 두 글자니까 얇겠네. 그래서 두꺼운 마이오신, 얇은 액틴.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근육 원섬유를 이룬다. 근육 원섬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근육 원섬유의 단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굵은 부분이 있고 가운데 어떻게 돼요? 얇은 부분이 점으로 막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을 가지고서. 그러면 그 굵은 거하고 얇은 것이 있으면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지금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게 되겠지. 그런데 어떤 부분은 굵은 부분만 있어요. 아, 그럼 얘는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네. 자, 근육의 원섬유 단면을 봤더니 얇은 것만 있어. 아, 얘는 액틴만 존재하는 곳이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오신은 굵다, 두껍다. 액틴은 얇다. 알겠지? 자,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도. 그래서 이러한 근육 원섬유, 근육 세포 안에는 원섬유, 액틴, 마이오신이 뭉쳐가지고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근육 세포인 근육 섬유들도 얘네들도 어떻게 다발을 이룬단 말이야. 다발을 이루면서 뭉쳐져 있는 것이 섬유 다발, 근육 섬유 다발. 알지? 그리고 또 이 근육 섬유 다발이 또 여러 개가 뭉쳐. 그게 바로 이제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이 되는 거야.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확인하자. 그림으로. 자, 근육 섬유가 기본적으로 세포죠. 근육 세포. 그치? 여기가 세포야. 자, 이 세포 안에 구멍이 돼 있지. 아, 잠깐, 이거 반전 좀 시킬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세포고, 요 안에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섬유들이 모여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원섬유 하나를, 근육 원섬유를 딱 뽑아냈더니, 자, 굵은 부분하고 얇은 부분들이 겹쳐 있죠. 자, 이 굵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마이오신, 얇은 부분이 액틴. 그래서 마이오신과 액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근육 원섬유. 자, 그럼 이제 이 근육 섬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표면에 이제 여기 뭐야. 이게 다 핵이라고 그랬잖아. 세포 핵들이 여러 개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근육 섬유 세포들이 또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섬유 다발을 이루고 있죠. 자, 이 섬유 다발이 또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은 굉장히 복잡하지. 세포가 모여있는, 일종의 이제 얘는 장기인데, 그치?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잘 봐.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근육의 수축 이완은 근육 원섬유에서 일어난다. 저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자, 오, 두껍네. 그치? 마이오신 얇지. 액틴. 그래서 액틴, 마이오신. 그러니까 만약 이 단면을 잘라서 우리가 단면을 보게 되면 얘하고 얘가 같이 섞여서 보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오신만 있지. 그래서 이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마이오신만 보일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액틴만 존재하죠. 그래서 요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액틴, 얇은 액틴만 보일 거예요. 이게 그림이 세 개가 나와. 단면 그림이. 문제 풀 때. 알지? 그래서 그것의 위치를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된다. 그걸 가지고서. 그거 판단해 줘야 돼. 자, 보면, 자, 이렇게 됐다. 가운데 마이오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액틴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그쵸? 겹쳐져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지고, 마이오신 자체가 두껍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액틴만 있잖아. 얇은 부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많이 겹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거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니? 밝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지? 요 겹쳐지고 겹쳐지는 요 사이에를 A대라고 한다. 자, 어둡지? 암대라고 한다. 그래서 A대는 암대. 그러니까 A대야. 이런 식으로 외워. 이렇게 외우라고. 알지?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그리고 암대는 결국 뭐냐? 이게 뭡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니, 안 변하니? 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A대는요,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근육계 운동할 때. 알겠지? 길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암대 중에서, 자, 요 구간은, 여기는 뭐만 존재하니? 마이오신만 존재하지. 그럼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구간을 H대라고 한단 말이야. H대. 그래서 암대 중에 H대는 마이오신만 하는 거야. 그러면 수축이 될 때, 자, 수축이 될 때 뭐냐면 액틴이 이렇게 더 들어가요. 이완이 되면요, 액틴이 이렇게 밀려나요. 그럼 결국은 얘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 H대는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맞니? 자, 여기 액틴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요, H대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H대는 자, H대는 길이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H대는 길이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수축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이완이 될 때는 늘어납니다. 자, 암대는 길이가 변하지 않아. 왜냐면 암대는 마이오신 길이가 암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대는 마이오신 길이야. 마이오신 길이. 그래서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알지? 자, 그 다음 여기는 뭐만 있니? 액틴만 존재하죠. 여기도 액틴만 존재하죠.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밝단 얘기야. 그래서 액틴만 존재하는 요 밝은 구간을 I대 또는 명대라고 한다. 알지? 그래서 요 I대, 명대는 액틴만 존재하는 지점이야. 액틴만 존재하는 부분.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자,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아지겠죠. 맞니? 수축되면? 왜 이래? 자, 수축되면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수축되면 들어가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되니? 짧아질까 길어질까?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돼. 짧아지지.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길이, 얘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사이의 길이는 길어진단 말이야. 짧아질까 길어질까?
자, 다시. 아니,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겹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더 들어가니까 요 거리가 짧아지잖아. 그래서 아이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래, 맞아. 그래서 수축할 때는 짧아지고 이완될 때는 길어진다. 알지?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수축할 때는 짧아지고 이완할 때는 길어진다. 자, 다시. 자, 여기 액틴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액틴이 만나는 지점이 있지. 여기를 Z선이라고 그래. 자, 여기에 액틴하고 여기 액틴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지. 여기를 Z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하고 요 Z선과 Z선 사이에 요 거리. 자, 이거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그래. 맞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근절이라고 해요. 자, 근육의 수축 이완은요, 결국은 액틴 필라멘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섬유 마디 근절은요, 수축이 되면은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가잖아. 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니? 줄어든단 말이야. 자, 이완이 되면은 늘어나잖아. 그래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근섬유 마디일 때는 수축, 근절의 길이는, 그래서 근섬유 마디, 근절, 얘네 길이는 수축이 될 때는 감소하고 이완이 될 때는 증가한단 말이지. 그치? 자, 요거를 잘 봐둔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근절의 길이 변화야. ED만큼 예를 들어서 감소했답니다. 수축될 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 자, 이만큼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은 얘는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럼 HD는 어떻게 돼? ED만큼 감소하죠. 봐봐.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 밀리잖아. 그럼 HD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근데 자, 요 ED만큼 감소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D 감소한 거야. 그럼 DD 감소했으면은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D 되니까 요 사이 거리는 ED만큼 줄어들겠지. 그래서 HD는 ED만큼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HD의 변화량은, 길이 변화량은 근절의 길이 변화량과 똑같아. 그렇지? 자, 그런데 I대는, 자, 여기 I대잖아. 자, 이쪽 I대, 한쪽 I대 변화량은 D지. 그치? 이쪽 변화량도 D가 되지. 그래서 한쪽 I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D 증가가 돼요. 이거 잘 봐요. 알지? 자, 그럼 이제 됐지?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겹쳐진 구간은 요만큼입니다. 맞니? 그쵸? 그런데 D만큼 들어갔으면 겹쳐진 구간은 어떻게 돼요? D만큼 플러스가 되죠. 그치? 그래서 한쪽에 겹쳐진 구간은
D 증가한단 말이야. 됐니? 자, 그럼 이와는 반대지. ED 증가, H 대 ED 증가, 한쪽 I 대 D 감소, 한쪽 겹쳐진 부분도 D 감소. 그 양쪽이니까 결국 ED, ED가 될 거야. 전체적으로는. 자, 이거를 한번 좀 체크해 보자. 어이씨, 잠깐만. 자, 우리가 이거 한번 했던 건데,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잘 봐요. 자, 우리 근절의 길이는 암대 플러스 명대입니다. 맞니?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가, 자, 요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암대고 명대죠. 그치? 그래서 암대와 명대 길이의 합이 됩니다. 자, H대 길이는 여기가 H대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암대잖아. 암대 길이에다가 요 겹치는 길이, 그치? 요 겹치는 두 부분의 차가 바로 H대야. 맞니? 그러니까 여기 H대라고 해보면 여기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H대 길이는, 자, 여기가 암대 길이를 라지 A, 아니 여기를 자 X라고 할게요. X. 자, 그리고 여기를 자 Y라고 할게요. Y. 그러니까 스몰 x, 스몰 y. 그러면은 H대 길이는 X 빼기 어떻게 돼? 그치. 이 Y가 되는 거야. 맞니? 그치? 자, 그 다음 H대인데 이 Y인데. H대는 아니. 겹치는 자, 2A지, 2A. 그치? 겹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야. 자, 요 암대 길이는 결국 H대에다가 요거 합이 되니까 똑같은 거지, 이거. 자, 이제 그럼 이제 길이 변화량이지. 자, 원소뮤 길이의 변화량은, 그쵸? 자, H대 길이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자, 한쪽 겹치는 구간의 변화량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같아지겠죠. 한쪽 겹쳐진 구간의 변화량 있잖아. 그러니까 겹쳐진 한쪽 길이의 변화량에 2를 곱하면 전체 변화량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한쪽 I대의 변화량 있지. 여기에다 또 2를 곱하면은 어떻게 되니?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바로 근절의 길이 변화량이 되는 거야. 요거.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그죠? 그 다음에 근소뮤 마디에서 겹치는 부분 중에 한쪽이 있죠. 요 A. 자, 얘 변화량은, 그치? 한쪽 겹쳐진 부분의 변화량과 똑같잖아. 그치? 왜냐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서. 자, 봅시다.
우와. 좀 줄일까? 좀 늘릴까? 줄이자. 아, 이만큼 딱 맞나?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표로 하는 게 제일 좋아. 표로 만들어서. 자, 두 시점 A, B인데 하나는 수축이고 하나는 이완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 근절의 길이가 수축일 때는 줄어들잖아. 이완일 때 늘어나죠. 그러니까 A가 당연히 수축이 돼야 돼. 자, 3점이 기니까 얘는 이완이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수축 이완. 자, 그 다음. 자, 디귿이 뭐다? H대. 그쵸? 니은은 겹치는 부분. 자, 기억은 한쪽 I대. 근데 여기가 1.0이니까 얘가 1.0이 됩니다. 맞니? 그치? 자, 그 다음.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왔네. 자, 그리고 나서 B일 때, 이완이 됐을 때 암대의 길이는 1.6이야. 그러면 이완이 됐을 때 암대의 길이, 자, 여기가 1.6이잖아. 그러면 봐봐. X의 길이는 암대 길이 플러스 I대 길이입니다. 맞니? 그 암대 길이가 1.6이면 B에서 이완이 될 때 3.2잖아. 그러면 I대 길이가 얼마야? 1.6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주어진 자료 잘 찾아봐. 자, 그럼 아이디가 그냥 아이디예요. 한쪽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디예요. 양쪽 여기 합사서 이게 I대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양쪽 I대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럼 한쪽은 0.8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한쪽의 I대 길이는 뭐가 된다? 0.8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B에서 A, 이완에서 수축이 되니까 ATP 사용이 돼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A일 때 H대 길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는 A일 때 길이입니다. 맞니? 왜냐면 한쪽 I대 길이가 0.8이 바로 B잖아. 근데 요 전체 길이가 얼마야? 2.4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 아, 1.0이 아니구나. 쏘리. 자,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1.0이구나. 그치? 그럼 H대는 얼마가 돼요? 0.3입니다. H대가. 그치? H가 0.4야. 자, 그러면 지금, 자, A일 때 H대 길이는 0.4니까 니은보기 맞지? 그냥 그대로. 자, 그 다음에 B에서 기역의 길이는 0.8이야. 맞니? 그치? 자, 그 다음 겹치는 구간입니다. 겹치는 지점 한쪽 길이 변화에 2를 곱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근절의 길이 변화가 되겠죠. 맞니? 자, 얼마 변했어? 0.8. 그러면은 한쪽은 뭐가 된다? 0.4가 변한다. 그치? 그럼 한쪽은 0.4니까 0.2가 아니라 0.4가 돼야지. 됐니? 이게 그래서 아까 한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문제 풀 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가면서 넣어서 풀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이것도 한번 볼까? 좀 키우자. 자, T1, T2입니다. 여기가 H 되네? I 되네? 그쵸?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쭉 했을 때 우리가 니은이 여기가 0.2야. 그럼 여기도 0.2거든. 맞니?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암대 길이는 자, 명대와 암대 길이가 2.0이 돼야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자, 얘가 늘어난다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기본적으로 왜냐면 얘는 마이오신은 안 변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액틴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가면서 이완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니은이 얼마 변했어요? 0.2 변했죠? 그럼 전체 변화량 얼마? 0.4. 그럼 얘는 2.4가 되겠네. 그래서 T1에서 X의 길이는 2.2가 아니라 2.4가 돼야 된다. 그치? 맞니? 응, 왜? 아, 네. 그치? 왜냐면 얘네 변화량의 2배가 전체 변화량이고, 겹치는 부분의 변화량의 2배가 전체 변화량이고, 얘 변화량이 전체 변화량. 이렇게 되잖아. 그치?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 변화량이 0.2가 변했으니까 전체 변화량은 0.4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2.0에서 2.4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보기 틀렸어. 자, 기억은 명대입니다. 아니, H대요, H대. 자, 그러면 수축할 때는 요렇게 되잖아요. 자, 이완할 때 요렇게 되죠. 그 이완할 때 얘네들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 늘어나지. 그러니까 이완할 때 이렇게 가면은 H대는 길어지고, 그래서 T1에서 T2로 가면은 H대는 수축이 되고, 줄어들고,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가 맞단 말이야. 맞니? 그치? 자, 그 다음에 A대 길이는, 암대 길이는 T1하고 T2 어떻게 돼요? 암대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아? 같이. 암대 길이가 누구의 길이야? 마이오신 길이잖아. 마이오신 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암대는 안 변해요. 그럼 수축 이완될 때는 뭐가 변했냐면 암대 중에 뭐가 변해? H대가 변하고 겹치는 부분이 변하는 거야. A대 자체는 변하지 않아. 이해돼? H대 자체는 변하지 않아.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자, H대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암대 아니야. A대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말이 혼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그렇지? 자, 다시 이 문제 볼게. 자, 기억이 H 되고, 그쵸? 자, 얘가 I 됩니다. 자, X는 좌우 대칭이면 암대의 길이가 1.8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8이야. 근데 이 길이는 변하니, 안 변하니? 그치? 안 변해요. 그래서 암대는 다 1.8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한쪽 I의 길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자, X 길이 보잔 말이야. 1.8 플러스 얼마다? 1.2.
얘는 1.8 플러스 0.8. 그래서 얼마가 돼? 3.0. 얘는 2.6이 됩니다. 그러면은 T1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완. T2일 때는 수축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기억은 H 되고 H 되는 전체 변화랑 똑같다고 그랬지? 0.4네. 그러면은 자, 여기가 어떻게 돼? 지금 여기가 이완이고 수축이거든. 그러면 수축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H대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0.8에서 얼마 감소한다? 0.4가 감소하니까 얘는 0.4가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T2에서 기억의 길이는 0.4가 되고, 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보다 0.4가 짧다가 아니라 길다. 그치? 자, 디귿의 길이는 겹치는 구간입니다. 자, 겹치는 구간은 수축이 될 때 어떻게 돼요? 더 길죠? T2가 더 길죠? T1이 더 짧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는 거야. 됐니? 근수축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자극이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명령이. 그러면 이제 뉴런을 통해서 쭉 가다가 이제 그 원심성 뉴런 또는 우리가 운동 뉴런이라고 하지. 자, 이러한 어떤 그 운동 뉴런, 원심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제 시냅스 소포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이제 근육세포의 세포막을 자극을 하면서 어떻게 돼? 탈분국이 일어나면서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되면서 흥분이 전달이 돼. 그래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서 이때 이제 뭐냐면 수축이 일어난단 말이야. 수축. 그치? 그래서 수축 과정은 아세틸콜린이 근육세포, 근육섬유의 세포막을 자극해서 탈분국이 일어나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근육이 수축이 된다. 그러면 근육 수축이 되려면 결국 뭐야? 근육세포 원섬유, 근육섬유 안에 있는 근육 원섬유, 즉 액틴과 마이오신이 섞여 있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액틴이 수축이 되죠. 그래서 근섬유 마디가 짧아지면서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나면 이완이 되고, 그래서 수축 이완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한다? 활주설이라고 한다. 활주설.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있을 때, 이게 마이오신이 있으면 액틴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면서 들어가는 거야. 수축이 될 때는 이거를 그래서 활주하자. 비행기가 이제 활주하면서 미끄러지면서 활주로, 그치? 미끄러지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자, 활주설이라고 얘기해. 이제 그래서 활주설 하면서 각 구간의 길이 변화 다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기 잘 봐야 돼. 근수축의 에너지원. 자, 근수축의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뭐다? ATP다. ATP.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근육 운동이란 거는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이 반응은 어떻게 되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ATP를 만들고 하는 그 시간 자체도 너무 길어지니까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돼? 여분의 ATP가 저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근육에. 그래서 그 저장돼 있는 ATP가 3초 정도 수축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 3초 정도. 3초 정도.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장된 ATP. 그러면 이제 얘를 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지속적으로 ATP를 공급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ATP의 재생이 일어나면서 다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맞지? 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있죠? 자, 이 크레아틴 인산에 의해서 ATP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크레아틴 인산이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충분한 ATP를 만드는 만큼 많지는 않아.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ATP를 사는 과정은 일단은 저장된 ATP를 이용하고요. 알지? 그리고 나서 크레아틴 인산에 의해서 ATP를 생성을 해요. 근데 이조차도 적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자, 세포호흡에 의해서 ATP가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건 괜찮아. 근데 격렬한 운동하게 되면은, 그렇지,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상적인 여기에서 이제 끝날 거야. 일상적인 운동은. 근데 조금 더 이제 격렬하게 운동하게 되면은 자, ATP가 더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자, 세포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 근데 우리가 이제 막 달릴 거야. 달리기를 할 거야. 많은 에너지지. 자, 산소를 이용하자. 이때는 이제 산소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산소가 충분하게 있으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에 산소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 일부만 이용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무산소 호흡이 들어간다. 알지? 무산소 호흡. 특히 중간 생성물로 뭐가 만들어져? 젖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젖산 발효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 젖산은 중간 생성물이거든. 그래서 이 젖산이 축적이 되면은 이것이 바로 근육 피로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면 이제 근육이 피로해지고, 자, 이것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 근육이 이제 딱딱하게 뭉치면서 알배기듯이 통증이 오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근수축할 때 쓰는 에너지 ATP 네 가지다. 알겠지? 자, 먼저, 자,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소량의 ATP.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에 의해서 ATP를 또 만들어. 자,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하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엄청나게 장시간 또는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운동하다 보면은 ATP가 부족하겠죠? 자,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ATP에는 시간당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젖산 발효와 같은 무산소 호흡으로 ATP라는 것을 만든다. 근데 문제는 이 젖산이 축적이 되면 근육 피로, 그래서 더 많이 축적되면 근육통이 발생이 되는 거야.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통이 왔어. 알배겼어. 그치? 그 파스 발라. 뜨거워져. 왜? 젖산이 분해되는 거거든. 이와작용이니까 열이 방출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파스 바르면 뜨거운 거야.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 파스에 의해서 이런 젖산이 분해되면서 이와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열 때문에 파스를 바르면 붙이면 뜨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약간 쿨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멘톨이라든가 냉감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같이 파스에다가 섞어버리는 거지.